안녕하세요. 네, 세모마법의 정영수. 빅토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모든 마음법칙 세 번째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쌤, 네. 오늘은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자기의 좋은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아니면 조금 피곤해하는 말이기도 한데 주변에 나르시시즘 있는 사람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은근히 많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네. 자기 사랑, 셀프 러브라는 네. 개념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근데 어떤 거에서부터 건강하다고 할 수 있고 안 네.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얘기한 대로 자기의 그럼 이제 셀프 러브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나르시시즘인데 네. 옮기면 뭔가 요즘은 나르시시즘 그럼 어감이 별로 안 약간 좋아요. 안 좋죠. 네. 그죠? 어감이 약간 좀 병리적인 네. 좀 문제 있는 뭐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죠. 음. 원래 이제 이게 정신분석에서 네. 시작된 말인데 네. 원래 이제 뭐 정상적 자기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된 말이에요. 뭐 음. 유아가 이제 자기 필요나 욕구만을 음. 채우고자 하는 현상을 이제 정상적 자기애라고 이제 칭했었죠. 어릴 때.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정상적 자기애라는 게 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유아가 이제 자기만의 어떤 환상 세계, 네. 자기만의 내적 세계로 들어가서 음. 그 온팡 이제 그냥 외부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뭔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그런 사랑, 자기애를 충족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자기 안에서만 몰두적으로 충족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병리적 자기애가 될 수 있다. 나르시시즘이. 라고 이제 고전적 이론에서 얘기를 이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건강한 자기애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 있죠. 뭐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네. 사랑을 좀 건강하게 잘 받고 주고받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경험들이 쌓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잘 주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라고 이제 반대로 보는 거죠. 병리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래도 좀 어렸을 적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정을 이입하고 역지사지하는 네.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배우는 이런 경험들이 좀 충분히 질적으로 괜찮게 쌓이지 않으면 이렇게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그래서. 거죠. 그러면 근데 그 빅토리아가 생각하는 아까 말한 조금 나르시시즘 의 특징들은 어떤 게 있어요? 나르시시즘 대표적으로 잘난 체 많이 하고 그리고 으스대고 네. 남을 무시하고 네.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내고 네. 이 정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왕자병, 공주병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그 분류를 좀 하자면 보통 이제 외현적 자기애라고 분류를 좀 하는 유형에 속해요. 그럼 내현적 자기애도 있어요? 네. 찍었어요. 이제 뭐 그러면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재수없죠. 표가 나요. 잘난 체하고.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캐릭터들 막 재벌 2세. 그렇고 뭐 그러다 보니 자기에 대한 작은 비판, 작은 부정적 평가에도 그냥 욱하고 네. 하는 면이 드러나죠. 그런 반면에 이 내현적 자기인 사람들은 잘 그렇게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럼요. 내적으로는 약간 우울 불안감도 좀 품고 있고, 네. 그리고 뭔가 이 수줍고 약간 말이 없고 소심한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좀 뭔가 이거 소심한 사람인가 보다, 내성적인 사람인가 보다, 라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다 보면 네. 그렇게 막 튀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나르시시스트랑 너무 다른데요? 그쵸.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뭘 봐서 그러면 자개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냐? 뭐 공통점은 있으니까, 그죠? 그게 뭐 외연적이든 내연적이든 자개적 성격을 가졌다고 할 거 아니냐? 네. 공감은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똑같고. 네. 그리고 내적으로 네. 깊은 곳에 뭐 웅대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참 묘한 말인데, 네.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자존감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존감이 높은 거여야 되는데, 빅토리아, 잘 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그 나르시시스트 네. 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조금 무시하는 면이 있잖아요. 네. 뭐 심하면 갑질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야, 내가 잘났는데 왜 너 나 인정 안 해줘? 뭐 이거잖아요. 응, 그쵸. 근데 진짜 건강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굳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칭찬해주거나 인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굳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거나 뭐 칭찬을 해준 것과 무관하게 내 스스로가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그냥 알고 있으니까 내가 괜히 저 사람을 무시해야 된다거나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게 아니거든요. 그쵸. 아니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거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화를 낸다라는 건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채워지지 않는, 아니면 내가 정말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는, 아니면 나의 자존감의 어떤 구조가 좀 취약한 이게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제가 말한 웅대성이라고 자기 잘나는 게 있지만 약간 내적인 헛바람?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거네요. 낮거나 취약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단단하게 다져진 그런 자존감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신기하다. 겉으로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내연적 자기애자, 자개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내적으로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내적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는 방법의 차이인가요? 잘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뭔가 건드리는, 자기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기가 인정해주지 않거나라는 걸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면에서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분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까 외연적 자기애인 사람들은 분노 표출을 남을 무시하고 화내고 공격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약간 조용하고 소심하니까. 근데 그런 면이 회피성 성격 장애, 그러니까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이랑 되게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겉모습으로는 회피성이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표현은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피해버리고 안 가고. 그래서 회피성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잘 부끄러워하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 회피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좀 과도할 만큼 자기 탓을 해버려요. 그 상황에 맞는 적정한 내지는 적절한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그냥 나 때문에 그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잘못했나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내현적 자기의 일을 지닌 분들도 이제 수치심을 쉽게 느끼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확 분노를 느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의 탓을 이제 하는 거죠. 네가 뭔데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그 마음이 똑같이 있는데 안에서 확 이제 불타오르게 하는 거죠. 그 안에 쌓아놓나요?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쉽게 말하면 상대편을 엿먹여야 되는데 그 방식이 외연적 성격, 자개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지만 그런 식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엿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굳이 자기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뭐 이 사람의 불이익 줄 게 있으면 뒤로 살짝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네. 조성을 한 다음에 자기는 마치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빠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주 그러니까 의식적이고 지능적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아주 계산적이고 의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네, 그렇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만드는. 되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의식화가 되게 해주는 거. 그렇게 돼야지 본인이 많이 유발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첫 걸음이 되겠죠. 이게 그 가장 무섭다는 수동 공격형인가요? 수동 공격적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자기가 해놓고도 네. 내 팔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죠. 모르겠는데? 내 팔, 진짜 보니까 피가 묻어있고 칼이 들려 있네요? 제가 제 팔로, 제 칼로 찔렸다는 거죠? 네, 뭐 이런 거죠. 진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제일 비유를 무서운. 들자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무섭네요. 좀, 무서울 수 있죠. 네. 저는 지금 되게 충격이에요. 왜냐면, 그런 분들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분이 되게 회피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굉장히 겸손해요. 정말 겸손하고,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에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되게 배려해요. 심지어 잘 챙기고, 뭐 하고, 이런 제스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뭔가 조금 불안했어요. 이분 처음 봤을 때, 지금도.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굳이 저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배려하고, 너무 겸손하니까 투머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었는데 은근히 자기가 어떤 기회에 자기 모습이나 자기가 좋은 부분 있잖아요. 잘난 부분 드러낼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고 그 모습을 드러내요. 근데 그걸 막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은근히 드러내요. 은근히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걸 은근히 즐겨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를 좋아해요.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건데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전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저는 나르시시스트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 너무 겸손하고 조용하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분이 툭하면 울어요. 어허.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왜 우냐면 자기가 너무 부족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울고 스트레스 받고 막 살이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뭔가 최고로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딴 사람들은 이 사람 마음이 너무 약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동정을 좀 받고 싶어하는 유발하는 약간 좀 미성숙한 자기 연민 뭐 이런 걸 좀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건 약간 좀 자기 중심적인 어떤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겸손도 좀 불편감을 주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기적인 어떻게 보면 모습인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약간 필요할 때 약간 자기 어필 팍 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관심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좀 자기 중심적인 경향성들은 좀 있어 보이네요. 근데 어쨌든 뭐 내연적 자기애자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사실은 이게 되게 미묘한 게 표가 나게 그 사람을 뭔가 딱 창피를 줬어. 라면은 내가 뭔가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저 사람 괜찮을까?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뭔가 좀 억한 마음을 품지 않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크게 저 사람한테 실수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 내연적 자기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네. 별거 아닌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나한테 있다요 돼? 이러면서 분노의 진짜 불길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엄청나게 어떤 식으로든 우회적인 해코지로도 갈려지가 있는. 그러니까요. 분들이세요. 그게 무서운 게 그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차라리 성질이 막 내는 사람은 알지만 이런 분들은 몰라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죠. 뭐 이러나 저러나 힘들지. 네. 뭐 알면 안대로 사실 어떤 예측이 안 되거나 그 불길을 맞아야 되니까 힘들고 모르는 대로 그냥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하네. 불편하네. 이상하게 힘들어. 뭐 어쨌든 힘든 분들이시긴 하죠. 네.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이 그 외현적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분들은 아무튼 그 좀 오만하게 보일 수 있고 좀 공격적이거나 자기 도취적 으로 이제 명백하게 보이죠. 근데 이제 반면 내연적 자기의 성격을 가진 분들은 좀 타인의 반응에 좀 많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자신을 좀 낮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외연 바깥에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내면에서는 동일하게 자기가 대단히 잘났다라고 하는 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들을 좀 손상시킨다 싶은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해서 그냥 뒤집어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이 내연적 자기애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이렇게 자꾸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도 그 모습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미지가 막 이런 왕자병 이미지보다는 자기 이미지 자체가 뭔가 겸손한 이미지가 좋아서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이게 성격이잖아요. 그리고 뭐 또 성격 장애인 거잖아요. 그건 정말 뭐 생애 초기부터 이렇게 하나씩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런 본인 탓이 아닌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뭐 많은 어떤 긴 선택 과정에서부터 형성된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원하면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모드 저런 모드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어떻게 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궁금했어요. 왜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너무 낮출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분들한테는 대단히 익숙한 다른 방식으로 내가 반응한다라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일상적인 노력으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생활한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평함을 준다?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건가? 라고 그런 자각 없이 지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아니, 그러십시오. 그럼 이런 나르시시즘인 사람은 외연적이든 내연적이든 어떻게 해야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충족의 문제라기보다 충족이 다 될 수는 없죠. 왜냐면 이 사람들의 정말 만약에 자존감이나 자기애가 그러면 어떤 용량이 있어. 그거 다 충족해주면 되는 거냐?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무한한 힘, 어떤 권력, 아주 최고의 아름다움, 이런 흔히 말하는 최고라는 것들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 최고라는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뭐 있을 수도 있죠. 옛날처럼 황제나 뭐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과연 없을까요? 난 이걸 갖췄는데 사실 이건 못 갖췄어. 자기 기준에는 언제나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적으로는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사실 약간 헛바람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 겉의 어떤 조건이나 누가 칭송해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자존감이 갖춰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루기 불가능한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성형을 아무리 멋지게 하고. 그럼 개인적으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는 상담을 하니까 뭐 어쨌든 이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감 자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면 되게 드라이해요.
지루하고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는 나름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느낌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막 들어가지가 않겠네요. 내 얘기가 안 하져요. 근데 그거를 잘 견디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어요. 상담자가.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근데 이제 그걸 잘 견디고 또 그러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타인에 대해서 공감적이지 않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비판적으로 하냐 그럼 팩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안 오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상담자한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 반응을 하면서 당신 그걸 삐뚤어졌다. 성질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상담자랑 그런 식의 감정적 싸움을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잘 이제 또 유화적으로 잘 대화 상담의 소재로 삼아서 다루는 거죠. 어렵네요. 어려워요. 쉬운 상담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주변 사람이 이분들의 성격을 뭐 내가 딱 잡고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죠. 본인의 어떤 동기와 자각이 있지 않는 한. 어쨌든 최소한 내연적 자기라는 게 존재하는 건 알아야지 주변 사람들이 뭐 내 잘못이구나 라는 식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자기 책임 자괴감에 빠지지는 않을 수 테니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오늘 세모마법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모마법의 정영수 빅토리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